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부패 54회차에 들어온 세리에 A EPL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부패 53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15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풋볼살롱 멤버십 로열 회원이신 닉네임 삼락이라는 분께서 1등에 적중이 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고등수 적중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랑님께서는 풋볼살롱이 말씀을 드렸던 이변 결과였던 아스톤 빌라의 승리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무승부를 가져가시면서 나만의 픽을 조합하신 결과 1등에 적중이 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삼랑님께서 적지 않은 후원 금액까지 보내와 주셔서 분석가로서 굉장히 뿌듯함과 기쁨이 2배였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료 취합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준비해서 빨리 올려서 조회수만 올리자라는 마인드보다는 그래도 내실 있고 다부지고 야무진 분석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연속 1등 적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분석가로서의 자세에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각 새벽 2시 30분에 촬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매 회차마다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프로토 조합픽 공유 내역입니다. 이 정배 주력 픽뿐만 아니라 88회차에서 나온 것처럼 39.8배 85회차 43.5배당 고배당 픽도 공유를 해서 적중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매 회차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구매 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하루에 166원, 한 달에 4,990원 저렴한 가격으로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한 조합픽을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실제 공유를 하신 픽이 적중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활용을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인 부분을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54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와포드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저는 와포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현미경 분석 1부를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3시가 넘어간 시각이기 때문에 빠르게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스탯이나 부상 및 결장자 정보는 화면을 제가 느리게 내릴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와포드가 이변을 일으키기엔 전력 누수가 심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핵심 측면 자원인 사르와 데니스가 모두 출전이 불투명한 와포드이고 골키퍼 포스터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반면에 첼시는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맨유전에서 복귀전을 치렀고 중원 쪽에 캉테와 코바치치 선수의 공백이 있지만 공격적으로 와포드의 전력 누수를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접 맨유와의 홈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친 첼시인데 2위 맨시티와 3위 리버풀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승점 차이가 1.2점 차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첼시가 우승 경쟁을 위해선 와포드전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첼시인데 전력 누수가 심한 와포드의 공격진이 뚫기에는 이 첼시의 방패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공동 3위로 약한 와포드가 세트피스 공격 공동 2위를 달리는 첼시의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을 막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매치입니다. 8번 경기는 와포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셔서 기본적인 데이터와 맞대결 전적, 부상 및 결장자 정보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공격 쪽에서 컨디션이 썩 좋지가 못합니다. 브라이튼은 웰백 부상 이후에 최전방에서 확실히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묵직한 피니셔가 없는 게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처럼 경기력은 좋은데 골을 넣지 못해서 비기는 경기들이 속출하고 있고 웨스트햄은 최근에 유로파리그 병행에 따른 체력 누수와 안토니오 선수와 이선 공격자원들의 컨디션 저하 그리고 수비수 오그분나 선수 부상 이탈에 따른 세트피스 위력 저하 및 수비력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웨스트햄이 패했던 울버햄튼,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없는 두 팀이었는데 브라이튼은 그래도 3골의 실점이 있는 팀이라서 맨시티나 울버햄튼을 상대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웨스트햄이 강점인 세트피스를 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최근에 만나면 맞대결 흐름이 5연속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무승부 상성이 상당히 강한 매치입니다. 브라이튼이 강팀과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점과 올 시즌 무자비 면모가 있고 웨스트햄의 최근 체력 저하 및 공격진들의 컨디션 저하까지 고려를 하면 무승부 정도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백업 자원이 탄탄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주중 경기를 치르는 입장 속에서 체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병행 그리고 맨시티전에서 폭설 속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라이튼 역시 직전 홈 경기에서 포터 감독이 홈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습니다. 리즈와 경기를 했는데 0대0으로 비겼다고 홈팬들이 야유를 퍼부어서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 팬들을 상대로 상당히 서운함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지금 브라이튼의 이름값에 비해서 높은 순위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야유를 하는 것이 맞냐라고 반문하듯이 반응을 보였던 포터 감독이기 때문에 이러한 홈팬들의 야유가 선수단이나 포터 감독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번리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셔서 부상 및 결장자 정보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황희찬 선수의 골 결정력 저하 및 너무나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번리는 토트넘전이 폭설로 연기가 되면서 울버햄튼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번리이고 다만 세트피스 키커인 웨스트우드 선수와 핵심 수비수 타코스키 선수의 징계 결장으로 인해서 번리 특유의 세트피스 위력이 감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울버햄튼이 맨시티와 더불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수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트피스 공격도 나쁘지 않은 울버햄튼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번리가 세트피스
세트피스 키커인 웨스트우드 선수와 뚝배기 한 방이 있는 타코우스키까지 없다면 세트피스 수비에 강점이 있는 울버햄튼을 세트피스로 뚫어내는 데는 상당히 애를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번리가 최근에 크리스 우드라는 공격수가 울버햄튼 킬러 면모가 있고 공격수 코르네 선수가 최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과 최근에 상대 전적에서 번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울버햄튼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번리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을 잠깐 살펴드리면 지난 시즌에 울버햄튼이 2패를 당했고 그 과정 속에서 번리의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가 울버햄튼 상대로 4골을 넣었던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제노아와 AC 밀란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추천으로는 제노아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셔서 기본적인 데이터와 부상 및 결장자 정보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밀란이 유리한 경기로 보이지만 밀란이 최근에 1승 2무 2패에 흐름이 좋지 못한 것을 고려를 했을 땐 무승부까지는 받쳐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제노아가 핵심 공격수들의 줄부상으로 인해서 밀란을 상대로 득점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제노아이고 최근 밀란을 상대로도 한 골차 끈적 승부가 꽤 많았던 제노아이기 때문에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특유의 무자비 본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란 또한 핵심 자원 몇몇이 부상이고 공격수는 노장, 질라탄 선수밖에 현재 의존을 할 선수가 없습니다. 레비치 선수와 지루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질라탄 선수가 해주지 못한다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3, 4일 간격으로 챔피언스 리그와 경기를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까지 열세인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더스를 아끼려면 그래도 밀란을 믿는 게 나아 보입니다. 먼저 제노아는 7무 최다 무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는 확실히 체급 차이를 느끼면서 무승부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밀란이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인데 제노아가 세트피스 실점이 많다는 점도 밀란이 조금은 유리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밀란이 최근에 2연패가 없었는데 이미 직전 경기 사스올로에게 완패를 당하면서 이변 결과를 연출을 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2연패가 없었던 밀란이 제노아를 상대로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부러진다면 무승부로 부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는데 폴더스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제노아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사스올로와 나폴리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셔서 기본적인 데이터와 부상 및 결장자 정보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나폴리가 최근 좋지 못한 흐름을 직전 라치오전 대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에서 라치오를 4대0으로 완파한 나폴리인데 핵심 공격수 오시멘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에서 메르텐스나 인시니에 같은 나폴리의 베테랑 공격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라치오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스올로는 AC 밀란을 완파하는 이변을 보여줬습니다. 에이스 베라르디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수, 장신 공격수인 스카마카 선수 역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이 사스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스올로가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데 직전 밀란전에서도 선제 실점을 코너킥 세트피스로 했습니다. 따라서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골이 가장 많은 나폴리를 상대로도 사스올로가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제공권이 매우 약한 팀인데 지공 상황에서는 사스올로의 장신 공격수 스카마카를 막는 데 있어서 나폴리의 중앙 수비 조합인 쿨리발리와 라마니가 의외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 쿨리발리와 라만이라는 두 중앙수비 조합이 190cm가 넘는 장신 수비수들이지만 의외로 제공권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스카마카의 이 고공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 나폴리의 수비가 의외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사스올로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한 골 차로 무승부 없이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스올로가 강팀 킬러 이미지가 강한 만큼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사스올로가 나폴리를 상대로 1승 1무 우위를 점한 것도 사스올로 쪽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근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맨시티의 경기인데 아스톤 빌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셔서 부상 및 결장자 정보와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빌라가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탔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너무 강해 보입니다. 맨시티가 최근 5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무엇보다 최근 빌라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 수비가 허벌창이지만 동시에 공격도 나쁘지가 않은데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울버햄튼과 함께 세트피스 실점이 0골인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고 첼시와의 승점 차를 1점으로 좁힌 맨시티가 동기부여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빌라로서는 맨시티전 이후에 4일 뒤에 있는 순위 경쟁자인 레스터시티전에서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가 조금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에 팀의 역동성이 살아난 아스톤 빌라이고 특히 베테랑 자원인 애슐리영 선수를 풀백이 아니라 측면 자원으로 올려서서 공격 본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두 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추가한 애슐리영 선수인데 애슐리영 선수가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짠물 수비, 두 번째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맨시티 수비진을 상대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가 맨시티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둘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이변 없이 빌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에버튼과 리버풀의 머지사이드 더비인데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셔서 부상 및 결장자 정보와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전령두수가 심한 에버튼이 최근 기세가 오른 리버풀을 막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에버튼은 최근 7경기에서 2무 5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핵심 공수자원 이탈로 인해서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버튼이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데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입니다. 최근 살라, 조타, 공격진의 컨디션과 티아고를 필두로 한 중원 자원들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리버풀의 공격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에버튼 쪽 이변을 노리실 분들은 먼저 에버튼이 핵심 공격수 히샬리송과 그레이 선수가 각각 징계와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또한 미드필더인 두쿠레 선수 역시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이 조금은 복귀를 한 점은 에버튼 쪽 이변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리버풀과의 라이벌전 머지사이드 더비 맞대결 전적에서 에버튼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지난 53회차 마지막 경기였던 맨유와
첼시의 경기 역시 첼시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만 맨유가 이상하게 첼시만 만나면 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더비 경기에다가 최근에 에버튼이 상대 전적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에버튼이 지난 시즌 리버풀을 상대로 1승 1무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3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독식을 노려본다면 무승부 정도를 받쳐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4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온 것처럼 이번 54회차에서도 풋볼살롱 채널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2회 연속으로 1등 적중자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